주말이라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재원 정무수석이요,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해서 이정현 대표와 면담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자, 26일에 단식에 들어갔는데 오늘 5일째인데 이정현 대표가 지금 들어누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좀 많이 걱정하시고 이 대표의 건강이 염려돼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단식을 중단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참모가 정당 대표 이 투쟁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인데, 이정현 대표는 이 단식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요, 청와대와 이정현 대표는 단식 중단하라고 이렇게 만날 일이 아니라 김재원 정무수석하고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저께 오후 3시 전에 두 사람이 좀 만나서 이런저런 조율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가 완전히 청와대하고 이 소식 두절이다, 단절이다, 이렇게 지금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날 아침에 방송기자클럽에 가서 수시로 대통령과 전화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어찌 국감 복귀는 전화를 제대로 주고받지도 않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 했을 때, 그러면 롯데는 골프장의 일부만 제공한다는 거냐, 아예 골프장을 전체를 군에 넘기고 경기도 일원에 다른 땅을 받는 것이냐. 한간에는 롯데가 회장님도 풀려나고 남는 장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부지 획득 방식이 땅을 바꾸는 대토 형식인데요. 자, 롯데 측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방부와 땅을 바꾸게 될까요? 국방부는 롯데 골프장에 사드 배치하기로 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정을 국회와 해당 지자체에 설명을 했는데요. 자, 국방부는 즉시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롯데 골프장은 기존의 성산포대와는 달리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방부는 대토 방식으로 성주 골프장의 소유권 전체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는 무슨 스카이 코스 1번 홀 위에다가 그 위에 있는 야산에 사드를 배치한다 했는데, 사실상 골프장에 사드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보안이나 여러가지 우려 때문에 그 골프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으니까 골프장을 통째로 가져가서 국방부 골프장으로 쓰고, 국방부가 모처럼 좋은 골프장 하나 잡았습니다. 대신 국방부는 수도권에 있는 땅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형식으로 넘겨받는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국방부 골프장과 사드 배치 부지를 맞바꾸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자, 경기도에 가까이 골프 치러 다니던 사람들, 수원이나 신갈 이런 근처에 있는 골프장, 군인들은 입이 좀 나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부지를 현금으로 매입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예산 확보 1000억 이상이 들어가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대토를 하게 되면 예산이 새로 안 들어갔다 해서 그걸 안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까지 롯데 측과 부지 매입 방안을 협의를 해왔으며, 롯데 측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뻥이겠죠. 그거는 회장님이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데, 회사가 온통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협의하고 있다 하면 국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이걸 공개하는 거겠죠. 대토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자, 롯데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경북 김천시가 적극 반발하고 있는 어떤 변수는 좀 있지만은, 결국은 경기도의 군 골프장이 롯데 측과 골프장 대 골프장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에는 노원에 공릉동에 태릉 골프장이 있고 군 골프장이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남수원 골프장이 있고 여주군 간암면에 동여주 골프장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에 선봉대 골프장이 있고 경기 이천시에 비성대 골프장이 있고 또 경기 평택에 평택 골프장이 있고 경기도 화성에 덕산대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경기도 수원에 수원 골프장이 있고 경기도 성남에 성남 골프장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8개 총 9개의 군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바꾸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롯데는 요즘 김영란법 이후에 이 골프장 장사가 안 돼가 그 성주면 또 외딴 지역 아닙니까? 그까지 내려가서 또 부산 사람이 광주 사람이 골프 치러 가기도 먼 데입니다. 서울 사람이 가기도 멀고요. 그래서 참 장사 잘 안 되는 지역에 골프장을 만들었고 김영란법 때문에 더더욱이 잘 안 되게 생겼는데 경기도 골프장 받게 되면 수도권에 가까워서 많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성주보다는 많이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대박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은 회장님도 살리고 대박도 나고 바꾸어서 정말 황금을 갖다가 묻어놓은 골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관해서 시끄럽게 됐던 근원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근처 땅 거래가 무혐의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무혐의 내리지 유혐의 내릴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팩트만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 참말로 어려운 말인데요. 팩트만 보면 자연스러운 거래를 했다 이러면 될 건데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 검사들은 왜 말을 이래 어렵게 합니까? 거래가 정상적이고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넥슨은 부동산 이 빙하기에 사서 손해를 보고 또 딴 사람한테 넘겼는데요. 그 넘겨받아서 건물을 사는 사람과 넥슨 김정주 회장의 관계도 아리까리한데 손해 수십억을 손해보는 짓을 한 넥슨의 김정주는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저분요 자기 주식을 남한테 안 주기로 짠돌이로 유명한 사람인데 유독 진경준과 우병우 수석 처가에만 저렇게 후했는지 사람이 가끔 가다가 괘씸을 합니까? 자, 그래서 적자를 받고 팔았고 건매로 내놓은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또 그 땅을 사들이면서 정리가 안 된 알박기 땅 일부를 정리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그 안 되면 거래가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알박이 땅을 해결을 못하면 1년 안에 이 페널티가 주어져야 될 건데 그런 페널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매라고 해서 당시 시세보다 낮게 이렇게 올렸던 것은 부동산 업자의 미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넥슨이 사서 팔면서 적자를 받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뭐 그건 이 거래하고는 별로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검찰은 그러면 우병우 수석의 강남역 땅은 그렇게 정리했다 칩시다. 문제는 기영시십니까? 화성에. 거기에 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처가의 땅, 즉 전 골프장 직원 명의로 되어 있고 무슨 뭐 낙선대 옆에 반지하 새방에 산다는 뭐 골프장을 팔고 사고 땅을 팔고 사면서 십수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그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검찰은 당시 넥슨의 대표 서민씨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다고 조사도 하지 않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번엔 넘어갈 겁니다. 이석수 크게 처벌할 것 같다가 이석수도 크게 처벌 안 할 거예요. 왜? 그래도 이 검찰에서 법조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을 크게 처벌했다가 나중에 대물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조홍천이 한번 보십시오. 처벌할 것 같았는데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후 정권에 또 원수가 하나 더 늘어버렸습니다. 조홍천에 이어서 이석수 씨도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반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러 재단과 관련돼서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에서 이 정부의 핵심 역할을 한 차은택이라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 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권의 양대축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획자고 총괄 지원자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새로 이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어느 날 문화관광부 장관의 호출을 받아서 호텔 음식점에 가니까 음식점 밤에는 장관과 차은택과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 이 일을 맡았던, 즉 창조경제본부장과 문화창융합 이렇게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한 시간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런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창조융합일은 차은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가 편하게 일하도록 명예단장직을 주면 어떻겠는가. 차은택은 김상률 교문수석의 외족하고 김종덕 장관의 제자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덕 문화부 장관의 제자고 청와대 교문수석의 외조카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아티스트라는데 월드컵 때 통신업체 광고, 런던 올림픽 응원가, 코리아, 싸이의 행어버 뮤직비디오가 이 사람의 솜씨고, 아시안게임 영상감독, 역수에 섞고 한국관 연출해서 이런 연출 CF 쪽에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국가의 문화융성이나 창조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은 아주 든든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실상 실권을 넘겨주고 당신은 껍데기 역할만 해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정권과 유착되었다라는 어떤 의혹은 받기 싫고, 그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다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은택의 인맥이 결국 문화계와 이 창조경제를 하는 쪽에 널리 깔려있고, 그래서 이 사람과 또 가까운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맡은 정경련의 이성철 부회장 등 이런 인맥들이 결국은 이번에 이 두 재단에 관련되는 의혹, 최순실 씨 의혹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이 칼럼이 조선일보 최고식 칼럼에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저녁에 지침을 받은 호텔 음식점에 가서 지침을 받은 A씨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금방 잘렸다는 거예요. 자, 돈 쓴 영수증이나 예산 집행은 자기들이 다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뒤처리용으로 앞에 간판만, 바지 사장만 해라니까 하기 싫어서 잘린 겁니다. 자, 이런 이번에 두 재단의 사고나 그것이 설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돈을 거두는 것이 옳습니까? 대기업이 돈을 그리 많다고 해서 쉽게 냅니까? 자, 이 문화계나 창조경제가, 제가 창조경제 비판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창조경제 안 된다고요. 근데 문화계나 창조경제가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뒤에서 주무르는 식으로 가다 보니 재단 사고도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이런 일 좀 하지 맙시다.